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한 지 2년 된 32살 새댁입니다. 인터넷 보다가 나쁜 딸 되기로 한 글 보니 제 가정사가 생각나서요. 눈물이 나네요. 저랑 신랑만 알고 있던 막장 가족사, 여기다가 털어놓습니다. 제 부모라고 부르기도 싫은 부모는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절 임신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결혼했어요. 배운 거, 모은 것도 없고 양가 부모님들 시선이 곱지 않아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동정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 기억이 시작되는 건 5살 터울 남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추억들이 저에게는 끔찍한 상처일 뿐이네요. 엄마란 사람은 시집의 냉대가 자기 행실 때문이 아니라 딸을 낳은 죄라고 생각했는지 제 밑으로 생긴 동생들을 오직 딸이라는 이유로 족족 낙태했어요. 남동생과 나이 터울이 나는 건 그 때문이고 저 중학교 때 아무렇지도 않게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너 위에 언니라도 있었다면 산목숨은 아닐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그때부터 꿈속에 죽은 여동생들이 나와서 날 저주하는 악몽을 하루가 멀다 하며 꾸면서 사춘기를 보냈어요. 아버지라는 작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작은 사업을 했는데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랑 자는 나에게 폭언을 던지던 거 외에는 별 기억이 없네요. 니들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맨정신일 때는 아예 저를 개무시하고요. 그게 차라리 편했어요. 저도 개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래도 아들은 끔찍히 여겼죠. 그런 인간이었어요. 동생이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온갖 사교육을 다 동원하여 동생에게 올인하더라고요. 오냐오냐 자라서 개념도 없는 애한테. 저는 공부 욕심이 있어서 학원 다니고 싶다고 중학교 때 조르다가 뺨 맞았습니다. 어디서 부모 지갑을 우습게 알아? 그게 억울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집에서 공부하면 일부러 TV 크게 틀어놓고 다들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절 무시하는 말을 해서 집 밖에 나와 상가에 있는 동네 학원 창고 같은 구석에 안 쓰는 책걸상 보관하는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공부했어요. 어두컴컴한 데서 눈도 다 버리고 안경값 든다고 또 욕 많이 먹었네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큼은 저도 너무 좋아서 꼬리표 들고 집에 뛰어왔어요. 예쁨 받고 싶어서,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집에 엄마가 있었는데 말없이 자랑스럽게 내미니까 힐끗 보더니 피식 웃으며 뒤돌아서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지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를 기다렸어요. 늦어지는 게 불안하더니만 역시 술을 먹고 오더라고요. 꼬리표를 내밀었더니 받아들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 근데 뭐? 제가 어안이 벙벙해서 바보같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제 머리를 밀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꼴통학교에서 잘하니까 좋냐? 네가 독하니까 네 동생이 길을 못 펴는 거 아니야? 여자가 공부 잘해봐야 어디다 써먹냐? 살이나 빼라. 라고 소리치더니 제 꼬리표를 손으로 구기고 바닥에 던지고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고 충격받아서 계속 서 있었는데 엄마가 나오더니 짜증을 내면서 방구 자는데 왜 시끄럽게 만드냐?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가 자라.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내가 잘 돼서 복수하기로. 그때부터 내 가족에 대한 마음은 오직 하나. 증오뿐이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 일념 하나로 정말 독하게 했어요. 고3 모의고사에서 전국 상위 0.1% 나와서 학교에서 상품으로 도서상품권도 받았는데 가족에겐 말 안 했어요. 부모는 우리 동네가 학군이 구린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꼴통학교 아예 말도 안 꺼냈어요. 성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칭찬 한 번 받아본 적 없네요. 수능은 생각보다 안 나와서 S대가 불안하게 되었어요. 사립학비가 어마어마하니 원서 쓰기 전에 부모님께 자존심 숙이고 말씀드렸더니 욕을 하더군요. 그렇게 혼자 잘난 척하더니 결국 비싼 데로 가냐?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서 지금 중요한 시기인 방구 기를 죽이냐? 학비 절대 못 주니까 알아서 해. 라면서 제 눈앞에서 배치표를 확 찢어버리더군요. 울면서 배치표 다시 테이프로 붙이고 담임선생님께 원서대 빌려서 결국 사립학교에 붙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은 자취는 꿈도 못 꿔서 하루 4시간씩 통학하면서 알바 뛰고 장학금 받고 부족한 건 학자금 얹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수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고시 도전해서 결국 붙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 지원이 없어 고생했던 거 다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구질구질하니 생략합니다. 그리고 명예고 권력이고 나발이고 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바로 일해서 올해 4년 차입니다. 연봉 많이 주고요. 남들 보기에 당당한 여자로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며 만난 남친이랑 2년 전에 결혼했는데 멀쩡한 부모도 모은 돈도 쥐뿔도 없는 저를 두 말 않고 받아주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평생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물론 고시 통과 후 집이랑은 연을 끊었습니다. 결혼도 알리지 않았고 시부모님께도 신랑이 잘 말씀드려 더는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따로 연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입소문을 통해 알았을 텐데 끝까지 아는 척을 안 하더군요. 저도 독하지만 그 사람들도 독합니다. 손버릴까봐 무서웠나 봐요. 시댁에서 지원도 받고 조금이나마 용자 얻어서 우리 살림 마련했고 함께 벌기 시작한 뒤로는 돈도 금방금방 잘 모여서 이제는 살만합니다. 옛날 생각하면 꽤나 고급지게 먹고 입고 남들이 보면 유복하기에 엘리트처럼 큰 줄 압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보이는 이 못난 성격. 채울 수 없는 결핍의 흔적이겠지요. 그런데 반년 전에 처음으로 엄마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 저장을 안 해서 안 받았더니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나 보더라고요. 저보고 방구 이번에 대학원 가는 거 학비 좀 보태라. 랍니다. 대학이 특수해서 학비가 비싸대요. 동생이 어느 대학 간지도 몰랐는데 참 그 사교육비 들인 것 치고는 미미한 결과더군요. 취직이 안 돼서 나이 먹고 대학원 걸쳐놓나 봅니다. 복수심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오라고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정말 제 인생 할 수 있는 치장이란 치장은 다 하고 갔습니다. 결혼식보다 더 꾸미고 간 것 같아요. 원래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편인데 유일하게 있는 명품백 들고 힐 신고 드라이하고 나갔습니다. 친정엄마 만나는 게 아니라 무슨 전투에 참전하는 것처럼. 건물 로비에 카페에서 보기로 했는데 조금 늦게 나와보니 엄마가 초조한 듯 앉아있더라고요. 많이 초라해졌더군요. 어렵기는 어려운지. 그런데 서울 와서 기죽기는 싫은지 테이블에 보란듯이 샤넬 팩트 꺼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겨서 피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보더니 살가운 척을 해요. 저는 클라이언트 대하듯 살갑게 대해줬습니다. 이것저것 안부도 묻고 깨르르. 제 모습 보고는 생각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놀랐나봐요. 아빠도 자기 지인들한테 요즘 내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연락 한 통 안 하면서 무슨. 내가 잘된 거에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생색은 내고픈가 봐요. 비굴한 꼴에 실수만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 학비 얘기를 슬그머니 꺼내더라고요. 너는 전문직끼리 결혼했으니 여유 있지 않냐? 서로 돕고하면 좋잖아. 랍니다. 저는 도움받은 게 없는데. 제가 활짝 웃으면서 준비해간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는 덥석 잡고 고맙다고 하며 슬쩍 들여다보더니만 그대로 얼었네요. 5만원짜리 한 장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방구 용돈 챙겨봤어. 뭐? 나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1,000원씩 용돈 주면서 토요일에 특별활동하러 공설 운동장까지 갈 차비도 없어서 집 앞 1시간 전에 걸어서 출발하고 집에 올 때는 친구들은 버스 타고 가는데 나는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치고 다시 1시간 걸려 걸어오면서 울고 있거든. 내가 그때 받던 용돈 몇 년치를 이렇게 주는데 고맙지 않아? 사교육받은 돈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취직도 못하니 누나된 도리로서 두둑히 넣었어. 라고 했습니다. 엄마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물잔 머리 위에 부으면 제 제일 좋은 옷 버릴까봐 제가 빼앗아 들고 웃으면서 홀짝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일하러 간다고 바쁘다고 일어서면서 지갑에서 5만원 더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커피값 계산하시고 옷 좀 사입으셔. 이런 데는 그래도 좀 차려입고 와야 모양새가 안 빠져. 그 말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간사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그야말로 흑빛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졌어요. 하지만 불쌍하진 않았어요. 더는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억지로 괜찮은 척 파워워킹 했습니다. 뒤에서 쌍욕이라도 들릴까봐 두근댔는데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그렇게 뒤도 안 보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사무실까지 왔는지 기억도 없어요. 술에 만취한 것처럼 비틀대며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지러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 생각을 하며 아픈 사람처럼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허무해졌어요. 너무 허무해서 살기 싫을 만큼. 이제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야근 조퇴하고 남편 불러내서 집에 가서 밤새도록 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만에 살이 3kg가 넘게 빠질 만큼. 솔직히 모든 게 너무나 버거웠어요. 그리고 며칠 뒤 밤에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럴 줄은 알았는데 아빠더라고요. 받으니 역시나 쌍욕부터 하십니다. 전화로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술 냄새. 저는 이제 가슴이 벌렁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담담히 들었어요. 니년 잘 살 줄 아냐?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는 불안당 같은 년. 누구 때문에 출세했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 그 외에도 무수한 욕욕욕.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저기요, 사무장 통해 내용 증명 보낼 테니 받기 싫으시면 전화 끊으세요. 불안당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바쁜 사람 붙잡고 못 배운 티를 내면 안 되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더니 공부 안 하셨나 봐요. 아, 아드님이 공부 많이 하셨다는데 그쪽 통해서 연락 주시죠. 하니까 한참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부짖는 소리 비슷하게 욕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라서 무섭기는 했는데 그냥 술 먹고 주정 부리는 것 같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머리가 어질어질해져서 아내분 편에 돈 보냈으니까 아드님 학비에 보태세요.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다시 울릴 것 같아 폰을 꼭 부여잡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다시 울리진 않더라고요. 그게 반년 전인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알고 지내던 고향 동네 친구한테 얼마 전 연락해서 돌려 물으니까 사업하던 거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있대요. 쪽팔린 건 아는지 사람들한테 제 얘기는 안 했나 봐요. 동생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슬프고 허무하던 마음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빨리 아이도 갖고 싶어 하는데 저는 커리어 핑계대고 미루고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이 아직 이렇게 모난 상태인데 자식한테 저 같은 상처 입히는 부모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커요.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는다잖아요. 공부 핑계 일 핑계 대고 심리 상담 한 번 못 받아봤는데 이제 아이 계획도 있으니 한번 받아볼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시간은 둘째치고 일단 용기가 잘 안 생기네요. 이젠 없던 일처럼 지울 수 있는 과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누구에게 말하면 그게 없어지질 않고 더 또렷해질까봐. 이런 마음의 상처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고 해서 여기다가 간략히 털어놔봐요. 저것들은 분기별 대사건 정도로 큼지막한 줄거리들을 엮은 것뿐이고 실제로 제 멘탈 조각났던 일들 하나하나 말하자면 정말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랄까, 제 기억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겪은 게 아니고 어디서 듣고 배워서 습득한 기억들처럼. 과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어느 순간 오히려 모든 기억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저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는 일로 하고 싶은가 봐요. 업무 짬짬이 끊어서 쓰느라 대충 쓰긴 했지만 속 시원해진다면 계속 조금씩 풀어서 쓰고 싶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상처 가진 분들, 우리 같은 이들은 본인이 독하게 잘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내요.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서로 사랑해줘요. 댓글입니다. 남편 단속 잘하세요. 혹시나 그쪽으로 연락 올지 몰라요. 멘탈 진짜 강하시네요. 존경합니다. 제 친정엄마랑 똑같네요. 저도 연 끊었어요. 전 근데 가정주부라 님 같은 사이다 복수는 못하고 제 이쁜 자식들 죽을 때까지 안 보여주려고요. 그런 작자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는 거 절대 모르게 할 거예요. 암튼 그 당했던 마음, 복수심 전 100번 이해합니다. 잘하셨어요. 어릴 때 상처 있는 분들 중 아이 안 낳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글 쓰신 거 보니 충분히 엄마 자격 있으세요. 아이는 꼭 낳아서 키워보세요. 문득 엄마가 이해 안 갈 수도 있으시겠지만 아이가 주는 행복은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 행복 누리실 자격 있으세요. 이게 정말 소설이었으면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네요. 성공해서 다행이고 그 괄시를 다 받으면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준 게 고맙네요. 내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어린 마음에 대못질을 해댄 결과겠죠. 이제부터는 아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이 문제는 본인 결정이겠지만 저는 글쓴이가 본인이 받고 싶어 하던 애정 듬뿍 쏟아가며 더욱 애착을 가지고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 챙기겠다고 독해지는 거랑 자기 살과 피로 낳은 자식을 몇십 년 동안 버러지 취급하는 사람들이랑 비교도 안 되죠. 님 정말 멋져요. 저랑 동갑이신데 대단하시단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앞으로 남편과 시부모님들에게 사랑받으시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더 큰 행복이 있을 거라 믿어요. 저도 엄마랑 연 끊은 지 7년 돼가네요. 20년 넘게 주점을 하고 계셨는데 아가씨 두고 월급 주자니 아까운지 20살 때부터 24살 자격증 준비하는 중에도 계속 주점 나와서 손님 옆에만 앉아있으라는, 친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공부해서 뭐하냐는 식의 매일 똑같은 설득 아닌 설득을 지겹게 듣다 독립하고 번호도 다 차단했네요. 요즘 스팸 번호로 엄마 연락처가 뜨면 참 대단한 근성이다 하고 무시하지만 저같이 엄마랑 연 끊고 사는 여성들이 있다니 반갑고도 씁쓸하네요. 그 마음을 아니깐. 이 글 쓰려고 처음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글쓴이는 문과 최고 전문직이고 저는 이과에서 소위 말하는 최고 전문직입니다. 비슷하다기보다는 어쩌면 더 심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인간 대신 살림까지 살며 쪽잠 자며 공부했고, 세뇌당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잠 못 자며 골병 들어가며 모은 제 피 같은 돈으로 남자 형제들 고시 뒷바라지까지 했었다가 지네들 잘 안 되니까 네 년이 한 게 뭐 있냐?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참다 못해 인연 끊으니까 못된 년이라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락 오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들한테는 내 딸이 의사다 그러고 다니는가 봅니다. 저는 글로는 못할 이야기가 책 몇 권이겠지요. 저도 이악 물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남들이 다 저도 좋은 집에서 잘 자란지 아는데 아니에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상처 치료받았어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남아야 이 행복도 누리는 겁니다.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 아이한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실 거죠? 지금껏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행복해도 돼요.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부모님한테 평생 들었던 욕보다 더 많이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행복하게 웃고 사랑받으면서 사세요. 카운셀링 몇 번 더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 예쁜 아이들 낳고 사랑 듬뿍 주고 사랑 듬뿍 받으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 쓴분과 비슷한 환경에서 악착같이 살아온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더 공감하면서 읽었네요. 제 친구도 예쁜 아가 얼마 전에 낳고 행복이 이런 거구나 느낀다고 했어요. 그 쓴분도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추가 글입니다. 퇴근하고 댓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나 칭찬해 주셔서 얼떨떨하네요.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욕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멘탈이 강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멘탈이 강하다기보다는 지고 못 사는 성격입니다. 어릴 때부터 셈이 많아서 부모님이 더 고깝게 본 게 아닐까 생각도 해요. 그런데 저런 취급을 당하다 보니 스스로 엄청 화가 나고 억울해서 공부는 원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 엄청 잘한 건 또 아니고요. 학교는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는 아니었고 수능도 그냥 그럭저럭 봤어요. 고시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라고 제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어떻게 붙었네요. 사실 모든 과정에서 운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건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거고요. 일단 멀쩡한 남편 만나 나름 행복하게 살게 된 게 엄청난 행운이죠. 그러면서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많이 울었어요. 거의 아침마다 눈이 부은 채로 학교에 갔어요. 밤마다 우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이라고는 오직 급식 시간뿐. 그만 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돈 없어서 군것질도 못하니까. 멘탈 강하다는 칭찬 들을 정도로 잘 버틴 건 아니에요.
결과가 괜찮게 나온 거지 그 과정은 정말 휘청휘청 말이 아니었죠. 저에게 자매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집에서 괴로울 때 늘 그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만약 여동생들이 있다면 훨씬 덜 힘들 텐데 걔들이랑 나랑 닮았을까? 혼자 밥 먹을 때도 마치 걔들과 함께 먹는 것처럼, 혼자 TV를 봐도 걔들과 함께 보는 것처럼, 그럼 덜 외롭고 힘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금도 그 애들을 생각해요. 거의 항상 생각해요. 어떤 시험을 보든 그 애들이 저와 함께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제가 사랑한 애들이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여동생들이. 맞춤법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심각하긴 하네요. 주술 호응도 안 맞고 폰으로 쓰다 보니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원래 맞춤법 잘 못 써요. 고시에 맞춤법 테스트는 없고요. 영어도 대졸 신입사원 평균보다도 못할 거예요. 원래 법률 문서에 나오는 말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자어만 줄줄 나열하는 수준이라 오히려 순한글인 조사 등의 맞춤법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신입 때 뭐뭐 한바 라는 띄어쓰기를 모조리 반대로 해서 엄청 혼난 적도 있고요. 아버지뻘 선배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저런 걸 틀리나 싶은 걸 틀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남편은 저보다 더 틀려요. 이번에 민법 한글로 개정된다는데 둘이 한글 공부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너무 어려운 환경에 너무도 전형적인 성공한 듯이 보이는 삶. 소설 같죠?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정말 많아요. 제 동기 중에도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유복해 보이는데 정말 오직 이길 뿐이라 공부한 친구들. 너무너무 많고 사회 나와서 보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너무나 가난해서 겨울에 전화, 전기, 수도, 가스 전부 끊기는 집에서 사는 친구도 있었고요. 여러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난 사람은 모난 사람끼리 금방 알아봐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면에 이렇게 추악한 일이 많은 세상이더라고요. 신상 노출될 것도 같아서 추후 피드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심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냥 세상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다 선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이제 정말 피곤해서요. 이런 정신소모 앞으로 안 하고 사는 걸 새 목표로 삼으려고요. 모두 힘든 일 다 지나가실 거예요. 제 경험상 늘 그랬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썰닭입니다.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